빨리 안 해. 아, 지금 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네. 또, 어이구, 거창하다. 감사합니다. 내가 힘이 나네요. 네. 동기님들 서로 반가운 인사하시고 좋은 하루 멀리 있다구나.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교수님. 우리 동기님들은 한 분 한 분 부탁드립니다. 나도 그거 없어. 네, 에이먼스님 감사합니다. 허준쌤이 묶음을 갖고 들어오시는 걸 봤는데. 허준쌤만 담겨. 에이먼님 공부하는 힘으로 살았을 텐데 이놈의 기도지 공부된 허준쌤한테. 이제 이 친구들이 네. 진짜 환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할때 자판이 들었지만 애기지만 서로 우리 동기님들께서는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동대장님 감사드립니다.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동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모여라 외쳐라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님 들어오십니다. 우리 공화당 전략회의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벨트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우양구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호국병령 2017년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5인의 애국열사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4분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신 강금 옥중투쟁 1309일째 되는 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 41주기를 맞아서 우리 공화당에서는 광화문에 추모 텐트를 치고 24일부터 26일간 3일간 추모제를 했습니다. 경찰의 탄압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국민들께서 박정희 대통령의 가치와 뜻을 또 잊혀져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많은 국민들이 추모제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민족 중흥의 나라입니다. 그 기본에는 부국강병과 반공이라는 뚜렷한 뜻이 담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의 우파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저는 추모 3일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뇌하고 많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왜 어떻게 탄생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 거짓 선동에 의한 마녀 사냥, 법률에도 맞지 않는 헌법 위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죄 없는 대통령이 권력 찬탈 당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찬탈이 정당화되면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간다라는 확신을 저희들은 가지고 창당을 했고 지금까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야 우리 공화당이 무엇을 얘기했는가, 이제 우리 공화당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많은 투쟁을 통해서 많은 희생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자유우파 국민들의 지지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성원에 지금까지 버티고 싸우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 41주기 추모제를 계기로 소위 보수라는 정당, 보수의 가치를 깃발을 들고 국회의원이 됐는 국회의원들, 그들이 문재인 파쇼 정권에 저항하지 못하고 우리의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지도자들을 덮으면 우리는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지도자들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역사적 책무다, 이렇게 봅니다. 당대표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당 사무처, 수도당 위원장, 당원 한 분 한 분이 힘들어도 버티는 이유는 우리가 가는 길이 진실의 길이고 정의의 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에서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강병의 박정희 대통령, 자유통일의 청렴한 박근혜 대통령의 가치와 뜻을 받들어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6.25 남침의 역사 왜곡이 현 정권에서부터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6.25 침략 전쟁을 미국의 침략 전쟁이다, 항미 원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의의 전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1950년 6.25는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이 합작한 침략 전쟁입니다. 이 침략 전쟁에 의해서 300만 명 이상이 사상되고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생기고, 그 아픔은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침략 전쟁을 정의의 전쟁이라 한다 하더라도 역사는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련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대한민국을 적화하려 했던가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침략 전쟁이고 북한 괴뢰군에 의한 남침이었고 중공군에 의한 대한민국 통일의 저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중국과 싸워야 됩니다. 동북공정은 고대사, 근대사까지의 역사 왜곡이지만 이 6.25는 현대사의 역사 왜곡입니다. 제2의 사드 보복과 같은 그러한 문화 침략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 간섭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전당 차원에서 이 중국 공산당의 무도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이 6.25를 정의의 전쟁이라 하고 미국의 침략 전쟁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벙어리 정권입니다. 문재인은 과연 월남이 폐망하고 월남이 적화될 때 희열을 느꼈듯이 대한민국도 북한에 의한 공산화가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저항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우리의 뜻을 국민들께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은
미국과의 중국과의 전쟁을 뛰어넘어 자유주의 체제 블록과 공산주의 체제 블록과의 전쟁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당의 공약에도 자유주의 반공 블록을 형성해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을 형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번의 공약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당도 어느 정치인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위대한 경제 주역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심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돌아가시고 또 이건희 삼성 회장이 돌아가는 이 상황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위대한 정치 지도자와 같이 헐벗은 대한민국을 부국의 나라로 만들어주신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뜻을 기려야 됩니다. 함부로 폄하하고 옥죄고 정권의 하수인식으로 기업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서 기업보다는 노조가 국민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희 회장께서 얘기했던 정치는 465, 행정은 365, 기업은 2류다.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인류의 국민이 계시고 우리 공화당과 같이 정치, 정당 개혁을 3년 전부터 시작한 우리 공화당과 함께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자유파 보수의 지도자 시대는 끝이 났다 이렇게 보고 이제는 지도자 한 사람의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새로운 혁명적 정당, 혁명적 정치를 해야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시면은 우리가 태극기 혁명의 지도자로 모셔서 이러한 정당 정치 개혁에 공화당이 앞장서기를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에서 해야 될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5.18 법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현대사의 역사적인 평가는 후대가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5.18의 직간접적 영향을 갖고 있는 생존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5.18에 대한 비판을 막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18 유공자에 대한 5.18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역사적인 비판 또 다른 시각에서의 생각조차도 못하게 하는 법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법안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수처가 얘기될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작년 연말 공수처 반대 투쟁과 같이 공수처 반대 투쟁에 임할 생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월요일날 12.6대 우리 현충원에 가서 5분 주도사하고 그 연설 좀 드렸는데, 작년에도 제가 갔었습니다만 올해 특히 연설 내용들이 굉장히 그 참석하신 분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특히 또 마지막에 막 두세 살 안 된 그 유학생 대지변에 대한 김성훈 씨가 발언한 내용도 그렇고 해서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섭외하는 유튜브에 올렸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날 오후에 제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쪽에 은행을 해가지고 우리 명동 거리를 돌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차 타고 돌았는데 1호차에 제가 참 요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버스 정거장에 이제 그 20대 30대 여자분들하고 이제 노인들하고 해가지고 50, 60대 한 5명이 계셨는데, 우리가 국민교육현장 그걸 계속 틀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60, 70대 되신 분들은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면서 참 그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20, 30대 뭐 젊은 여자분들이 학생들 모르겠어요. 귀를 갖다가 시끄럽다고 이렇게 고막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날 그 박정희 대통령 그 국민교육현장 계속 들으면서 기분이 굉장히 그 우울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그 세대 차이를 느끼고, 아, 교육이 여기에서 중간에 우리가 단절되었구나. 교육이 실패를 해서 결국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되었구나. 그래서 역사 교육, 역사 전쟁의 심각성을 제가 그때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강양 의원이 어제 그 정치 세미나 6번째 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분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즉 그쪽에 부처를 3번이나 옮기고 굉장히 고초를 겪었더라고요. 그런 것이며,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신변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는가, 문정권 하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산주의 문제인데, 과거에 30년, 40년대는 코민테른이 있어가지고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공산주의가 지령을 받고 지침을 받고 그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한국전쟁을 전후로 해가지고 냉전이 미소간의 냉전 상태가 되어서 그게 한 45년 동안 지속되면서 미국의 승리로 끝났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 보니까 미국 중국 간의 이제 냉전, 패권 경쟁이죠. 그것이 굉장히 지금 심하게 될 것 같고, 트럼프 이번에 그 대선 결과를 보면서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패권 전쟁으로 갈 수 있는 막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 국제 공산주의 문제는 중국 공산당을 위주로 한 제2차 코민테른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전쟁하고 전 세계적인 어떤 전쟁이 패권 경쟁이 붙었다 하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고,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도 어떻게 탄핵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과정도 우리가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또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공화당도 이 문제에 대한 범세계적인 입장이라든가 위상을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분들 사무총장 말씀하세요. 10월 24일부터 26일간 박정희 대통령 서거 41주년 추모제를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요한 2가지 모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공이라는 국시를 통해서 국가 안보를 철저히 하고,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 국민과 함께 같이 매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성과는 우리 역사와 우리 현재의 정치인들 또 우리 국민들도 명확히 인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일성 북한 공산주의 체제와 싸움에서 철저하게
승리를 해왔던 정부였고, 두 번째 경제 발전에서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첫 출발은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은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개척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최근에 한 발언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의 그 자유민주주의 방어 체제에 대한민국이 합류한다면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돌릴 것이다. 이런 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학 전공자이고 오랫동안 국제 정치를 공부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학문을 배워서 나라를 구하는 데 쓰지 않고 나라를 팔아먹는 데 이렇게 쓰는지 알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6.25 전쟁은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가 당시 공산주의 체제를 이끌던 스탈린과 모택동 그리고 김일성이 일으킨 침략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없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방어 체제에 우리가 합류한다면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돌릴 것이다 라는 말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의 세력들이 보여주고 있는 방향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입니다. 공산주의 체제 또는 그들의 방어 체계에 우리나라를 넘겨주자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정치는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치 세력들은 우리에게는 지도급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자유파의 적통으로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대한민국이 가야 하는 길을 정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의 기본적인 임무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직위원장분들이 90여 분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 이번 주에 10몇 분들을 심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협위원장으로 선정되시는 분이 기본적인 그 심사를 거칠 분이 4분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날 토요 전국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당보가 발행되어서 우리 당의 입장과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토요일 그 집회 기자회견 관련 송영지 실장. 먼저 10월 30일 그 태극기 집회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도당에서 실시하는 소명대, 1인 피켓 시위, 행진, 차량 행진, 기자회견 등은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당분간 이 부분은 당 지도부와 또 대표님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30일 태극기 집회에 있어서 이건 이제 그 전략회의에서 건의드리는 건데 이제 중앙당에서 주최하는 것은 한국은행과 을지로 롯데학 3군데 집회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99명 정도가 집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24일, 26일 마지막 26일 날 거리 행진을 했듯이 많은 국민들에게 또 상당한 효과가 국가꽃 행진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젊으신 분들은 아까 유천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그 종교적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약간 괴리 현상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부부는 종교들이 전혀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리고 해야 되고 또 분명한 것은 우리 공화당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많은 국민들한테 전해졌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인원은 작지만 이번에도 거리 행진은 하면 어떤가 또 지도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차량 시위, 거리 행진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럼 잠깐만. 서명 지도부 건의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정해진 것만 말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서명대, 그다음에 이 서명대는 서명대가 답이라고 누차 이제 그 저희 방침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리 행진이나 차량 시위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토요일 날은 전의와 진실 투쟁의 날이니까 서명대들 많이 좀 오픈해서 열어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토요일 결정된 사항은 아무튼 전국에서 중앙당 오늘 기자회견하는 부분을 이슈를 가지고 또 기존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이슈 현수막이나 깃발이나 이런 부분들 플러스 매주마다 토요일 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하는 것은 금요일, 목요일 날 하는 것은 토요일에 대한 이슈의 전달입니다. 우리가 이슈라는 것은 시기 적절성, 이슈의 파급력,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호소력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이 이번 토요일에 이슈의 지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당원 동지들이나 또 자유파 국민들은 이 목요 전략회의가 바로 토요일 우리 전국 기자회견, 또 차량 시위, 서명대, 또 이런 시위, 또 자전거 시위 등등 그 부분의 이슈가 매주 변하고 뭐 이번 주말에도 이슈가 많습니다. 사실은 5.18 문제, 공수처 문제, 뭐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 또 미군 감축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슈마다 시기의 적절성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슈의 변화를 주고 가는 것은 그 이슈를 이번 토요일 집회의 주요 이슈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이슈 선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 우파 국민들께서는 아무튼 그 공보실에서 나오는 발표를 예의 보시고 우리 당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은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 지지선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아무튼 그 민주당이 뭐 반북한 노선이 강하다. 근데 트럼프 정권이 2기로 들어가는 순간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반중 노선입니다. 미국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중국과의 노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또 지금 부통령으로 지명된 그분의 성향이 과연 이 카밀라 해리스의 성향이 어떤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트럼프 지지선을 했다. 정당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 공화당의 가치와 같다. 반중 노선, 반공산주의 블록,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번 토요일
집회는 격주로 하자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매주 하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매주 지금 이번 주 하듯이 하겠습니다. 워낙 큰 이슈들이 많아서 이번 주에 전개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졌다라는 정도의 큰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이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이슈 선점을 하고 전국에 좀 서명대를 통해서 최소한 서명단장님들과 지금 조직위원장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서명대 운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자회견문도 전국에 수십 혹은 수백 군데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이나 정책이나 공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고민을 거듭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리 행진 부분인데 지역마다 특징이 다 다를 겁니다. 지역마다 특징이 다른데 거리 행진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은 비공개해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100명 한도인데 20-30명 모여서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고 그 이슈를 가지고 제대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모습들도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민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조직위원장 지금 신청이 이제 100여 명이 넘고 이제 당협위원장 승인권이 몇 건이 올라오는데 조직위원장에 되신 분들은 아무튼 당협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당협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으로 추천을 빨리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조직위원장 선임과 동시에 당협 구성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은 11월 14일이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3주년 되는 날이고 12월 29일이 유경서 여사님 탄신 95주년 되는 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신에는 구미에서 행사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유경수 여사님 탄신제는 옥천생가에서 행사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일은 토요일이고 29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잊지 못할 날이 11월 3일 홍준표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출당 사건입니다. 이 치욕의 날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11월 11일은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식이 부산 유엔공원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당과 협의를 통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이 사무처의 소수 인원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빠진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7.4 전당대회 때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가지 기조, 확정성과 선명성의 이 두 가지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우파 국민들이나
또 당원 동지들께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간에 뭐 이 정당 저 정당 창당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창당하는 거야 그분들의 생각이지만 왜 창당을 해서 창당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나타나주면 좋겠다. 우리 공화당은 정당을 창당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죽순 보수파리 혹은 박근혜 대통령 파리 정당들이 우죽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하고 싸워야 되는 이 시점에는 강력한 사상과 이념을 가진 투쟁 정당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